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역사 문화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석재입니다. 오늘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씩 테마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쌍팔년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디서 그 쌍팔년도 쪽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 구닥다리 옛날 스타일이다 이런 핀잔일 겁니다. 이게 뭐 표준국어대화자에는 올라있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또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세면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정식 우리말이라고 표준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많이 쓰는다는 얘기죠. 일상생활에서. 그럼 쌍팔년도 하면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과연 어느 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쌍팔년도는 당연히 1988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1988년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37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지금이 해방 직후라면은 1988년은 구한말이에요. 대한제국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쌍팔년도라고 그저 아주 그냥 옛날 취급을 옛날은 옛날이지만 그렇게 구닥다리고 형편없는 시대가 과연 1988년이었을까요? 민주화가 된 다음 해고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이 열린 무엇보다도 그런 해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쌍팔년도가 주는 어감처럼 굉장히 우리가 형편없이 못 살던 시절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라는 희망 에 차서 올림픽만 치르면은 선진국이 된다. 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좀 이상하죠. 자,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세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잠깐 신흥재벌로 떠올랐던 기업 중에서 제세산업에 이창우 씨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율산의 신선호 씨 이런 분들과 같이 뭐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불렀고 이 제세산업의 초창기 멤버 중에 아주 젊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그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사업을 막 확장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1981년 이제 출소를 해서 회고록을 씁니다.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옛날 한옛날이라는 책인데 이제 유신 시절이 막 끝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 거의 욕에 비슷한 말도 막 쓰고 시원하게 그냥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주목할 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쌍팔년도 국민학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쌍팔년도 국민학교 교과서에 무슨 뭐 양식의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굉장히 한참 설명했다는 거예요. 무슨 포크는 어디서부터 쓰고 뭐 음식은 뭐 어떤 순서대로 먹고 그런데 그날 도시락도 싸우지 못해서 굶는 정말 거렁뱅이 같은 그런 아이 본인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아이가 이거를 책에 달달하고 있었다. 그렇게 참 정말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오스카 와일드식으로 우리 모두는 지금 시궁창에 있지만 그래도 별을 봐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런 양식 매너도 필요한 거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쌍팔년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책이 나온 게 1981년이에요. 이 시점에서 쌍팔년도가 나온다? 만약에 이게 1988년이라면 미래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회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전의 얘기란 얘기죠. 쌍팔년도라는 거는 원래 이런 것하고 비슷한 사례들을 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최근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쌍팔년도는 88에 64니까 1964년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뭐 쌍칠년도는 1949년이고 쌍육년도는 뭐 1936년인가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는 뭐 쌍오년이겠네요. 올해는 5호 25니까 이런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창우 씨가 제세산업의 이창우 씨가 1946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4년에 국민학생일 수는 없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쌍팔년도가 1988년보다는 훨씬 이전, 1981년보다도 훨씬 더 이전, 1964년보다도 이전의 어느 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상웅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1977년에 음모라는 단편 소설을 신문에다 냅니다. 여기에 쌍팔년도의 단서가 나옵니다. 술집이에요. 어떤 인물이 자기 그 라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쌍팔년도에 한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비웃습니다. 그 자유당한테 내리 낙선만 하셨겠군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서 단서가 뭡니까? 쌍팔년도는 자유당이 여당이던 제1공화국 시절, 그러니까 1950년대의 어느 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950년대 어느 해? 어느 해일까요? 실마리는 연호에 있었습니다. 자, 올해를 서기 2025년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연호를 쓰고 우리나라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런 서기 연호를 썼던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지금 대한제국 때는 고종 시절은 광무라는 연호를 썼고 순종 시절에는 융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는 대정, 다이쇼, 그리고 소화, 쇼와 같은 일본 연호를 썼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자 단기 연호를 씁니다. 서기는 서력기원인데 단기는 뭘까요? 단군기원의 준말입니다. 이게 1962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5.16 정변이, 군사정변이 1961년에 일어나고 1960 그 다음에 서력기원을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부터 1962년까지의 공문서를 보면은 단군기원으로 돼 있어요. 아니, 헷갈리죠. 이게 뭐냐? 단기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해인 기원전 2333년을 단기 1년으로 삼습니다. 국사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도 보면은 단군이 나라를 세운 해가 기원전 2333년으로 알려져 있다고 나오면서 삼국유사에 단군이 기록된 걸로 이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에 어떤 해가 기록됐고 이거를 추산을 해보니까 기원전 2333년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이 쓴 삼국유사에는 당고가 즉위한 지 50년 되는 경인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만으로는 49년의 시차가 나는 것이죠. 당고가 누구냐 하면은 요임금입니다. 옛날 요순 시절 할 때 요임금과 순임금 할 때 요임금입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서당에서는 요임금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사이시옷을 넣어서 요님금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한문 공부할 때 꼭 요님금이라고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요임금의 연대를 알게 되면은 그걸 추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도 중국의 전설 시대지 이게 역사 시대가 아닙니다. 실존 인물인지도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게 이게 고증이 정확히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송나라 때 소강졸이라는 학자가 나름대로 이게 추산을 합니다. 요임금 즉위 시기를 어떻게 추산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기원전 2357년으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걸 사마광이 자치통감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자치통감은 그 중국의 정산 25사를 나름대로 요약했지만 그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옛날에 서당에서 자치통감을 또 축약한 통감조료를 많이 읽었습니다. 이걸 통감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사마광이 자치통감에서 인용했으니까 이건 많이들 보게 되는 거죠. 자, 조선 초 성종 때 서거정이 동국통감을 썼습니다. 이게 자치통감의 체제를 조금 흉내를 내서 우리나라 한국사의 역사를 축약한 책이죠. 동국통감. 그러면서 이 사마광이 자치통감에 나오는 기원전 2357년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 49년 격차 연도가 나오게 되죠. 근데 삼국유사를 따르지가 않습니다. 단군 개국은 무진년이라는 이승유의 제왕운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임금보다 50년이 아니라 25년째 되는 해다. 그 해가 무진년이다. 이게 기원전 2333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군 개국년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으로는 만 24년의 시차가 나는데 이게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나라 개국년이 서기 1368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개국년은 1392년입니다. 꼭 24년의 시차가 납니다. 이걸 대입해서 명나라 조선이 24년 시차가 나니까 요임금과 단군도 24년 시차가 났을 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했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이게 무슨 고고학적인 고증도 아니고 무슨 과학적인 고증도 아니고 심지어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왕운기에 꼭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짜맞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군 기원을 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기가 몇 년이면은 플러스 2333년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된 해인 1945년은 단기 4278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년인 1948년을 단기 4281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 4288년이 바로 서기 1155년인데 이것이 바로 쌍팔년도의 정치였던 것입니다. 정답이 이제 나오네요. 자, 이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이 있을 텐데 그 해방 8.15 10주년 기념우표가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시트라고 하는데 옛날에 저거 많이 모았죠. 그냥 우표 낱장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기 4288년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해방 10주년이니까
보니까 1955년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1955년이 어떤 해였나? 전쟁이 끝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5달러였습니다. 최빈국 시절이었죠. 전쟁 폐허가 복구도 되지 않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거리에는 고아들이 그냥 구걸을 다니고 제거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때 군대 간 사람들이 비록 뭐 전쟁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전쟁 중에 전투에 나가면은 그래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 내가 총을 들고 있으니까 목숨이 덜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근데 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부패도 심하고 부조리도 심하고 뭐 보급도 잘 되지 않고 뭐 밥도 잘 못 먹고 그런 부패 온상이던 군대에서 사람들 욕 비슷하게 아유 쌍팔년도 같으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1955년이 쌍팔년도가 된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쌍팔년도 쪽에 말이야, 쌍팔년도 쪽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런 식으로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계속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1988년이 되고 보니까 이게 그때 심지어 88이 어떤 의미였냐 하면은 TV 광고에서까지 그때 가수가 이용이었는데 뭐 88년은 우리들의 해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88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대에 가득 찬 그런 해였기 때문에 쌍팔년도하고 분위기가 안 맞는 거죠. 한동안 잊혔어요. 1988년 올림픽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1990년대 중반쯤부터 이 격한 발음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어디서 쌍팔년도 쪽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말이 다시 나왔어요. 이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단기 4288년은 이미 기억에서 잊혀버렸습니다. 당연히 서기 1988년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닥다리 쌍팔년도라고 하기에는 1988년 그런 애가 아니어서 좀 억울합니다. 물론 과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주 과거입니다. 지금 88년에 제작된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거 참 일단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남자가 그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꾸 이제 들이대고 그러는 거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저 여자도 너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권장되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식으로 참 옛날이고, 그때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낫죠. 지금은 어린애들도 뭐 뷔페 가면은 뭐 파스타를 찾으면서 봉골레 파스타는 있는데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는 없어 엄마 막 이러잖아요. 근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양식집에 가면은 파스타는 단일 메뉴였습니다. 하나 스파게티 딱 하나. 그것도 뭐 취급하는 데가 별로 드물었어요. 그런데 쌍팔년도 1988년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스파게티가 2가지 정도는 나옵니다. 크림 소스 스파게티와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이 양식집에 가면은 아직도 이게 정형화가 돼 있었습니다. 메뉴 돈가스, 비프가스도 아니고 비후가스, 그리고 함박스텍, 이런 메뉴들이 이제 있었죠.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생활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이 넘쳐났죠. 아직은 뭐 해외여행이 금지돼 있었고 휴대전화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절의 향수가 그 위에 겹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한 건데 휴대전화가 있긴 있었어요. 벽돌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때는 홍콩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1986년에 홍콩에서 나온 영화 영웅본색에서 그 벽돌폰이 나옵니다. 주인공 정용 송자호가 그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하는데 악당 아성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따만한 폰을 건네요. 형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시죠. 그때 저는 핸드폰이란 개념을 몰라가지고 저게 카폰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성이란 놈이 근처에 어디 있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그게 휴대전화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휴대전화인지도 몰랐죠. 저뿐만 아니고 지금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개발도상국 시절이었지만은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 4,335달러 쌍팔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잘 살아보겠다 이런 꿈을 지녔던 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1986년경에 3조 호황으로 수출 사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앞질렀고 금리는 아주 낮았고 금리가 높았죠. 반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만 해둬도 그냥 쑥쑥 돈이 올라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파트 값도 아직 치솟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가려면 못 살 거예요. 그 디지털이 하나도 안 돼 있던 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못 살 겁니다. 하지만 서기 쌍팔년도는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크라고 할 만한 연도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쌍팔년도는 당연히 1988년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낙후된 해가 아니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그리고 그것은 정말 낙후됐던, 원래는 쌍팔년도의 뜻은 1955년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